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 프로그램 중에서 파워 디렉터 가지고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 파워 디렉터를 살펴보면 먼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 있는데, 파워 디렉터는 이렇게 자세하게 메뉴가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파워 디렉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영상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보면 미디어룸이 있습니다. 미디어룸에서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디어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죠. 그럼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에 필요한 그런 파일들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사진 샘플 들어가서 간단히 한 두세 가지 파일만 가져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온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동영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타이틀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타이틀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보면 미디어 콘텐츠가 있는데, 미디어 콘텐츠를 한번 해보죠. 거기 보면 컬러보드가 나와 있죠. 컬러보드는 이렇게 단색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 중에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배경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 페인팅 언더바 01.jpg를 가져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선택한 트럭에 삽입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쿡 찍어 놓으면 이렇게 영상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이 너무나 좀 작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더 그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영상 바로 위에 이렇게 눈금자가 있는데, 이 눈금자를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 다시 말하면 꾹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영상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갖다가 이제 많이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상에다가 동영상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배경을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 영상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와서는 언제나 꼭 이 배경에서 다시 미디어 콘텐츠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우리가 왔던 영상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동영상 한 개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불러올 때는 꼭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바를 갖다가 동영상을 불러올 장소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야 됩니다. 자, 끝까지 갖다 놓고 나서 오른쪽으로 더 밀어도 영상이 가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동영상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택한 트랙에 삽입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꾹 찍으면은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에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새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갖다가 플레이 시키는 그런 거에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 시키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할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플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플레이를 시킨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잘라야 되겠다, 분할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기 보면 분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버튼을 누르면은 앞에 영상과 뒤에 있는 영상이 잘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누릅니다. 자, 플레이 하다가 다시 여기서도 자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일시정지 시켜놓거나 다시 분할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필요 없는 영상을 갖다가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만약에 이 가운데 영상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가운데 영상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삭제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한 클립 제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삽입하면은 이것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 간격 제거 및 만들기가 나오죠. 보통 간격 제거 및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선택한 클립 제거를 할 때 동일 트랙의 클립 제거면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선택한 영상이 사라지고 뒤에 있는 그런 영상이 달라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보통 되게 이렇게 영상을 삭제하거나 뒤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영상 중에서 혹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여기 영상 끝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돼 있죠. 그래서 양방 화살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영상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분할을 해서 삭제하는 것과 이렇게 드래그해서 삭제하는 것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삭제했을 경우에는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다시 그 영상을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영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삭제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지만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이용해서 삭제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다시 마지막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끝날 때 그 검은 화면이 나타나도록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모든 미디어로 가겠습니다. 모든 미디어로 가가지고 미디어 콘텐츠로 가서 여기서 컬러보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에 다양한 색깔의 컬러보드가 있죠. 그 중에서 검은 바탕에 컬러보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선택한 트랙의 삽입을 갖다 누르면은 이렇게 영상에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상은 삽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다시 컬러보드에 선택한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런 메뉴가 다 그림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먼저 자막을 한번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타이틀 룸인데요. 여기 보면 T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 타이틀 룸에 가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럼 뭐 지금 현재 자막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그 중에서 뭐 모든 컨텐츠에 가보면 여기에는 모든 자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워 디렉터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몇 개의 자막 템플릿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컨텐츠 팩을 클릭하면 굉장히 많은 자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걸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먼저 기본이 되는 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기본이 된 상태를 선택한 다음에 자기가 놓고자 하는 슬라이드 바를 갖다 놓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을 선택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타이틀 트랙의 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꾹 누르시면은 타이틀 트랙이 추가가 됐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타이틀이 굉장히 기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길이가 10초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 타이틀 끝에 가가지고 양방향 화살표가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자막이 줄어든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3하고 08이 되네요. 그러니까 3초와 약 8프레임 정도의 그 타이틀 시간이 되겠고요. 좀 더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막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막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정이 있죠. 수정을 누르시면 자막이 타이틀을 갖다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서를 갖다 위치시킨 다음에 삭제를 합니다. 글씨를. 그래서 백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삭제를 한 다음에 글씨를 갖다가 하면 됩니다. 무슨 글씨랄까요? 뭐 여기 분당이니까 분당구로 할까요? 분당구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 글씨가 나타나는데 이 글씨를 갖다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글꼴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글꼴 설정에서 글꼴을 선택하죠. 다양한 글꼴이 많이 있네요. 자, 우리 글꼴을 선택할 때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되도록이면 굵은 글씨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보니까 글씨가 별로 그렇게 다양하지 못한데
예, 여기 둥근 헤드라인이 있네요. 그래서 헤드라인 글씨로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굉장히 굵어졌죠. 예, 그런 상태에서 포인트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 48포인트 했더니 예, 글씨가 커졌네요.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무슨 색상으로 할까요? 노란 바탕이니까 파란 바탕이 좋겠네요. 그래서 예, 파란 바탕의 색깔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굵게 그리고 기울임꼴 그런 글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굵게 하기 위해서 예, 굵기를 갖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아무거나 바탕 화면을 찍어가지고 예, 이걸 해제를 한 다음에 이 글씨를 갖다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선택해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글씨를 우리가 타이틀을 위로 좀 옮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타이틀 위치는 이 전체 높이에서 약 한 중간에서 좀 더 높은 것이 바로 좋은 그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색 예, 거기 있는데 갖다 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예, 둥근 것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화살 이렇게 예, 회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 회전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글씨 한번 모션을 줘볼까요? 다시 바탕화면을 찍은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션 있죠. 모션에 보면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가 있습니다. 시작 효과를 갖다 클릭한 다음에 처음에 나타날 때 광선 효과를 줘볼까요? 예, 광선 효과. 이렇게 글씨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종료 효과를 줍니다. 종료 효과 보면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단독 왼쪽으로 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났다가 글씨가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예, 하는 그런 걸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예, 세밀하고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막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뭐 자막 집어넣는 방법 아시죠? 예, 타이틀과 자막의 차이점 아시죠? 타이틀은 먼저 이렇게 처음에 동영상이 시작할 때 근데 처음에 나타나는 제목이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자막은 그냥 예, 영상 밑에 집어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막을 집어넣기 위해서 네, 자막이 위치할 곳에다가 예, 슬라이드 바를 갖다 놓고 나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거 한번 갖다 놓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갖다 놓고 나서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예, 타이틀 트랙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었죠. 이게 너무 길죠. 그래서 지금 약 10초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4초, 5초 정도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예, 이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나요? 예, 여기 수정에 가보면 글씨가 나타났죠. 예, 그래서 여기서 글씨를 갖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하고 여기가 무슨 동인가요? 임해동. 임해동이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임해동 한번 쳐볼게요. 예, 쳤습니다. 자, 그런데 글씨 바탕이 잘 안 보이네요. 이 화면하고 같이. 그래서 한번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텍스트로 간 다음에 색깔을 무슨 색깔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노란 색깔이 좋을까요? 예, 노란 색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예, 그래서 글씨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간을 달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엔 좀 예, 휴먼 예처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글씨가 굉장히 두껍게 튼튼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글씨가 자막치고 너무 크네요. 그래서 자막을 한번 줄여볼게요. 글꼴 크기 선택에 들어가셔서 예, 자막을 뭐 한 20 정도 예, 줄인 다음에 예, 바탕화면을 갖다가 클릭합니다. 그럼 글씨가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 글씨를 갖다가 예, 선택해서 이 글씨를 밑에다가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만약 이걸 저장하고 나서 플레이를 시키면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글씨가 그냥 나타나죠. 이렇게 그냥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글씨를 갖다가 아까 다른 데서 나타나게 하려면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모션이 있죠. 모션에 가셔가지고 시작 효과 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예, 종료 효과에 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저장하시면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자,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타이틀과 자막을 이제 만들어졌고요. 영상과 영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처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목과 이렇게 영상이 나타날 때 좀 디졸브 효과를 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흐림 효과가 되겠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전환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룸을 꾹 찍으시면은 다양한 그러한 전환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어떠한 그 전환 효과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갖다 놓고 나서 딱 찍으면은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타이틀을 갖다가 영상과 이제 합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흐리게 효과를 갖다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흐리게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 타이틀이 있는 배경하고 영상 사이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상이 들어오게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시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플레이 시켰더니 가다가 끝나버리네요. 끝까지 안 가고. 이건 왜 그러냐면 클립에다가 놓고 나서 플레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립은 선택된 한 개의 클립만 플레이가 되는 것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갖다가 재생하려면 여기 동영상에다 놓고 나서 플레이를 시켜야 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타이틀이 너무 좀 기네요. 그래서 타이틀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갖다 놓고 나서 좀 줄여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원래 보통 영상은 보통 이제 그냥 커트 편집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 끝에 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검은 표면이 나오는데 배경이 나오는데 이것과 이것을 갖다가 바꿔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드 효과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흐리게 효과하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필름 클립이 한 개 있네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선택하신 다음에 영상과 영상 사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영상을 한번 플레이 시켜 볼까요? 보겠습니다. 동영상에다 갖다 놓으시고 플레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처음에 만드는 영상이라 사용하는 방법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소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소리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리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소리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기 미디어룸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미디어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꼭 찍으신 다음에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가 있으면 우리 이거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mp3 파일 있죠. 그걸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음악 라이브러리에서 음악 샘플 사용하죠. 그래서 칼림바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자, 들어왔습니다. 이 들어온 음악을 밑에 타임라인에서 집어넣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택하신 후에 여기 뭡니까?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음악 트랙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악 트랙에 추가를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근데 이 음악이 너무 크네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라서 분할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데다 갖다 놓고
예, 여기 분할 있죠? 분할시킵니다. 그리고 뒤에 없는 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뒤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앞에다가 영상을 갖다 놓거나 플레이 시키면 자, 지금 보니까 이 비디오 소리하고 이 음악 소리가 같이 겹쳐가지고 아주 간섭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파워 디렉터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 여기 오디오 믹싱룸이 있는데요. 이 오디오 믹싱룸을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예,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는 이 음악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오디오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오디오 원은 비디오에 딸린 음악을 얘기하고 이 음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온 예, 칼림바 예, 그 음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슬라이드 바를 보면서 음악을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영상이 나올 때는 음악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줄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이 시키고 나서 영상이 나오는 부분에서 예, 슬라이드 바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영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올리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절하다 보면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우리가 타임라인에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이 음악 파일에 갖다 주면은 이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가요? 예, 검은 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찍습니다. 이렇게 딱 찍으면은 이게 키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찍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예, 하면 두 개의 키프레임이 나타나고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예, 키프레임을 내려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가 크게 오다가 갑자기 작아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여기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너무 음악이 예, 줄여야 될 때는 예, 키워야 될 때는 예, 키프레임을 갖다가 선 위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줄여버리면은 밑으로 내리면은 전체적인 음악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예,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음악을 좀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끝에 여기 검은 바탕이 있을 경우에는 소리가 너무 크면 이상하죠. 그래서 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을 선택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영상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되겠죠. 중간에 놓고 한번 다시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다 갖다 놓고 플레이. 자,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하나의 그 영상이 완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 만들어진 영상을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야만이 다음번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보면 프로젝트 저장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바탕화면에다 그냥 한번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뭘로 할까요? 뭐 분당구 임해동 동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다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불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만들어진 그 저기를 동영상으로 이제 제작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편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제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제작위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파일 형식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WMV죠.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맷이 되겠는데 먼저 WMV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프로필을 갖다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프로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320에 240도 있고요, 720에 480도 있습니다. 보통 720에 480은 우리가 예전에 보던 텔레비전
그 정도의 그 화질이 되겠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풀 HD 해서 1920 곱하기 1080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80 곱하기 720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320에 240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가요? 그러면 720에 480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동영상을 만들 때 어디로 출력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출력 폴더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데 출력 폴더 여기 선택하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데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바탕화면에다 갖다 놓죠. 그래서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파일 이름을 아까 한 대로 분당구 임해동으로 세이브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동영상이 바로 출력 폴더가 바탕화면에 분당구 임해동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명칭으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제작하는 동안 미리 보기 사용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체크를 해주면 여기 만들어진 영상이 보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에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는 그냥 제작하는 동안 미리 보기 사용은 해제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위에 보면 동영상 제작 중으로 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가 되면 완성이 되게 되겠죠. 만약에 이걸 제작 아까 보면 거기다가 미리 보기를 갖다 살펴보면 여기 제작 중이 여기 있는데 제작된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살짝 최소화시킨 다음에 바탕화면에 보면 어디 있나요? 분당구 임해동이 여기 있네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을 여러분이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파워 디렉터에서 중요한 그런 요소들 세밀하게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안중학교 수석교사 박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